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종합원가 계산 절차하고 이제 5단계법이 5단계법. 요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원가가 이제 어려운 게 여기 5단계가 나와서 근데 이 단계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워요. 자, 뭐냐면 74 곱하기 9. 두 자리 한 자리. 74 곱하기 69.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574 곱하기 69. 뭐 이렇게 세 자리 수제. 이게 수십 단계예요. 화살표 막 해가지고. 그래서 얘도 뭐냐, 어떤 문제를 하나 푸는데 그거를 순서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냥 인위적으로 끊어놓은 거예요. 5단계. 1단계가 물량 파악, 2단계가 환산량 계산, 3단계가 원가 파악, 4단계가 중요한 4단계는 뭐냐, 3단계를 2단계로 나눠요. 요거를 나누라. 그게 단위당 원가예요. 마지막 5단계가 원가 배분이고요. 그거를 제가 이미 해놨어요. 아까 요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제가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가 뭐냐? 물량 파악이죠. 그게 뭐냐면 제공품 계정 대변을 완성품과 미연, 이게 1단계예요. 이렇게. 자, 2단계가 뭐냐? 요거. 완성 환산량 구하자. 요게 2단계입니다. 3단계가 원가 결정, 이게 3단계예요. 4단계가 뭐냐? 요거 있죠? 원가를 환산량 나누기, 이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가 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5단계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요게 단계. 1단계가 뭐 물량 파악 같다. 제공품 계정 대변을 완성. 뭐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2단계가 완성 환산량을 구하라. 3단계가 원가를 결정하고 4단계는 뭡니까? 3단계를 2단계로 나누죠? 단위당 원가를 구해요. 마지막 원가를 배분하죠. 요게 5단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냐면 방법이 하나만 있으면 쉽다고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선입선출법이 있고 평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선입선출, 여기는 기초제공품이 없지만 선입선출법이라면 완성품을 기초제공품 완성분과 단기착수 완성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2단계는 또 뭐가 핵심이냐? 제가 한 건 여기까지는 다 가공비만 했어요. 그 원가 요소가 재료비, 가공비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발생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통 밀가루 반죽하는 거, 짜장면집이다, 중국집. 밀가루 반죽한다. 밀가루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반죽, 이 가공하는 거 반죽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시작과 동시 밀가루는 다 넣는다고요. 만약 반죽을 10시간 해야 돼요. 올해 4시간만 했어요. 그럼 밀가루는 다 집어넣었죠? 밀가루는 완성도 100%. 이렇게. 그 다음에 가공은 40%. 뭔가 좀 달라. 그러니까 얘니까 결국 이거예요. 완성 환산량은 원가 요소별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기초제품 정기 발생 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는 단기 발생 원가만 배부합니다. 왜? 환산량이 단기 작업량이에요. 근데 평균법은 뭐냐? 기초제공품 원가를 포함해요. 왜? 이 환산량이 기초제공품 노래 다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가도 다시 발생합니다. 지금 하는 거 제가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거꾸로 그 차이를 몰라요. 그럼 다람쥐 쳇바퀴들 똑같은 질문을 무한 반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질문이 똑같다니까 계속. 이해를 하면 논점을 계속 똑같은 질문 계속 똑같이 또 한다. 이렇게. 아무튼 지금 하는 요거를 머릿속에다 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1단계 물량 파악이죠. 제공품 계정 대변을 완성한다. 이게 물량 파악입니다. 여기 바로 물량 파악. 이렇게. 그래서 핵심은 이거. 선입선출법은 완성품을 둘로 쪼개요. 기초제공품 완성과 단기착수 완성으로. 평균을 나누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평균법은 대충 하는 거고 이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더 정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개념이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올해 고3 학생이 인서울 많이 했어요. 이제 대학교에 이렇게. 자, 이때 이게 교장 선생님 실적이에요. 근데 이번에 인서울을 간 애들 중에는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교장 선생님이 잘한 게 아니고 학원, 그 재수학원, 걔네가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입선출법 느낌상 뭐냐? 우리 교장 선생님의 실적은 딱 뭐예요? 우리 올해 고3 졸업생만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 교장 선생님 실적이라고요, 이렇게. 근데 평균법은 뭐냐? 그냥 학교에, 그죠? 인서울 학교에 아무튼 얼마나 붙었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 같은 걸 나타낼 때 당연히 이게 맞다고, 논리상. 근데 얘가 복잡하다고요. 요걸 만들어야 돼, 평균법. 됐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1단계는 물량 파악.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공품 계정 대변은 완성 기말 제공품인데 선입이라면 다시 완성을 둘로 나눠야 돼요. 기초 제공품 완성된 거랑 단기 착수 완성 나누라. 평균 나누지 말고. 자, 2단계입니다. 2단계 아까 제가 완성품 환산량 했잖아요.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럼 얘는 원가 요소별로 하셔야 돼요. 원가 요소별. 그래서 아까 제가 환산량이 뭔지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완성 환산량은 원가 요소별로 파악.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있는데 가공비는 균등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정률이 30%다. 이렇게. 재료비는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기말 제공품이 100개가 있어요. 근데 가공비 완성도가 40%다. 그럼 가공비는 40개라고요. 환산량이. 근데 재료는 뭐냐? 기초 투입이에요. 시작과 동시에 재료를 100개라고요. 자, 또는 재료는 50%씩에 투입합니다. 우리 막 사발면 끓인다든가 그때 라면 언제 집어넣어요? 물을 1차 가공해서 100도 만들어 놓고 끓으면 그때 라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끓이죠? 중간에 넣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면 물의 온도가 쉽게 말하면 50도가 되면 재료를 넣기로 했어요. 40도 지금 얘는 빵이라고요. 얘는 빵. 그죠? 그러면 40%나 가공했는데 뭘 가지고 가공했습니까? 뭐냐면 물은 주재료가 아닌 거예요. 라면이 주재료고. 가끔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료를 50%씩에 투입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뭐겠어요? 선생님, 그럼 뭐 갖고 가공한 거예요? 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기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을 끓인 다음에 라면을 넣고 더 끓여야 돼요. 물은 주재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료는 주재료를 언제 집어넣냐? 주재료를 언제 집어넣냐? 그죠? 요새 라면 얼마예요? 이렇게. 라면하고 물 있잖아요. 물 싸다고. 물 비싸지 않고 싸다고. 물론 이제 생수는 비싸지만 선생님 라면 하나 끓일 때 생수 하나 집어넣어야 되니까 생수 뭐 500cc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수돗물 넣어서 라면 끓여 먹는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주재료라고 생각해요. 주재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원가 요소별로 한다. 여러분들 일단 이 두 가지만 보세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원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단계랑 같이 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선입선출법이면 단기 발생 원가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걸 먼저 잠깐 볼게요. 우리 4단계가 3단계를 2단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2단계가 단기 작업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원가가 단기 발생 원가라고요. 그래서 환산량 다이다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법은 뭐냐? 단기 작업량 플러스 기초제공품 작업량이라고요. 기초제공품은 전기에 작업한 거 아니에요? 전기 작업량이 있다고, 그죠? 그걸 올해 다시 하는 거. 그러면 원가도 기초제공품 원가가 다시 들어가야죠. 이게 분자분모 같이 간다. 분자분모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늘 여기 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그 석가탑 다보탑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입니다. 맨날 국사책에서 그때 흑백으로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보탑이 더 복잡해 보였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장에는 뭐냐? 또 예술미가 있고 뭐 하는 게 석가탑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수학여행 때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이제 경주 가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 본 거예요. 불국사 가가지고. 그때 큰 충격에 빠졌죠. 그게 맞구나. 그러니까 가사 딱 보자마자 다보탑이 좀 조잡하고 석가탑이 확실한 거,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대학 뭐 졸업할 때도 이제 꼭 경주 가면 보고 가끔 이제 제가 경주 내려가서 이제 뭐 그 강의하고 이럴 때가 있어, 그죠? 그럼 이제 강의가 낮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침 일찍 가거든요. 그러면 꼭 불국사 꼭 갑니다. 왜냐면 그때 받았던 그 어떤 뭐 충격? 석가탑 볼 때 같은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항상 가서 석가탑을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뭐냐?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다보탑이 이런 거예요. 선입선출법. 복잡하다고 이렇게. 그리고 평균법에서 심플해,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가정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가정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평균법은 기초제공 분명히 전기에 작업했지만 올해 다시 하는 걸로 봐요. 작업량에 기초제공품을 넣어요. 그럼 작업을 하면 원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에도 기초제공품 원가가 들어간다고요. 이걸 깨우쳐야 됩니다. 근데 순서상 3을 먼저 한다고요. 얘를. 그러니까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원가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 작업량이 4단계 보면. 그러니까 2단계 보면 작업량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3단계를 2단계로 나누는 게 4단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을 했잖아요. 평균법은 실제 작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초제품 분명히 정기에 작업했지만 올해 작업한 걸로 보자. 그 원가가 올해 발생한 걸 보자. 이런 뜻이에요. 올해 발생한 걸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는 이게 믹스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종합원가에서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둘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입하고 평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방법이 다르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원가는 그 차이 나는 거를 정확하게 알면 대단히 쉽다.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계속 헤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이 있어요. 이렇게 요새는 뭐 팀에 믿고 하지만 그럼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뭐냐면 어떤 갈림길에서 이건가 이거. 근데 희한하게도 만약에 이렇게 가서 제가 후회했어요. 이게 물론 이제 다음 날 가면 이렇게 안 가지만 몇 개월 있다가 여기를 또 갈 거예요. 희한하게도 일로 또 갑니다. 후회하죠. 아,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런 거 이게 뭐냐면 내게 안 돼. 근데 이걸 막 계속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죠.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졸음운전이죠, 그죠? 너무 하다 보면 막 졸려가지고 이렇게 그죠? 예전에 어떠냐면 치과에 가는데 치과에 가서 그죠? 치료하는데 이렇게 제가 막 이럴 때가 이제 뭐냐면 막 피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만 대면 무조건 잠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계속 저한테 이종호 씨 눈 뜨세요 막 제가 잠드니까 계속 입 하고 하는데 치료하고 해야 되는데 코 골고 막 잠드니까 계속 저를 깨우는데 그때 이제 너무 막 피곤하고 하니까 뭐 못 깨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운전도 마찬가지. 운전도 졸리면 막 창문 열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집에 갈 때 그죠? 희한하게도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뭐냐면 회귀 본능이죠. 우리가 막 술 막 취하고 막 필름 끊겨지면 집에 잘 들어와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결국 뭐냐? 이게 몸에 익어요. 그럼 본능에 의해서 막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익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이 5단계는 이거를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철저하게 이해하고 거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유, 논리. 그래서 그 이유를 알면 쉽고 이유를 모르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핵심은 이거예요. 선입선출법은 단기발생원가. 평균법은 총원가는 뭐냐? 기초점 들어간다. 왜냐하면 환산량이 있어요. 환산량. 환산량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에 해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선입은 단기분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단기 발생 원가를 단기 작업량으로 나누면 선입. 그 다음에 총원가를 총작업량. 그 총작업량은 기초제공품이 들어가 있다. 기초제공품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요거예요. 마지막 5단계가. 마지막 5단계가 여기 나와 있는 완성품 기말적 원가죠. 이렇게. 자, 이때도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요. 제가. 여러분. 요거 다 지워놓고. 이렇게. 자, 뭐냐면 이제 흰색으로 해야죠. 이 그림이 아주 핵심이에요. 여기 WIP인데, 자, 얘가 선입선출법이에요. 여기 기초제공품, 여기 단기 착수에 이렇게. 여기 단기 발생원가를 하면 여기 완성, 미완성이 여기 기말 제공품이라고요. 그러면 선입선출법 뭐냐? 무조건 기초제공품 완성이라고요. 단기 착수 일부가 완성, 일부가 미완성, 즉 기말 제공품 다 단기 착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에 비해서 평균법이에요. WIP. 평균법. 이렇게. 그렇죠? 이 평균법은 뭐냐? 전체 원가를 안 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면 우리 완성 환산량에다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그 원가가 나올 텐데 이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선수는 반드시 기초제품을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환산량 구해가지고 단위당 원가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때 얘를 누락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평균법은 이미 한 걸 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중복 계산이라고요. 근데 항상 얘기해 선생님 아까 기초제공품을 완성품에 더했는데 그건 선입에 대한 기억이시고 더하면 안 된다고요. 평균법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짬뽕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원가나 이거 할 때 이제 제일 문제 이게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섞이면 안 돼요. 그게 안 섞이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깨우치는 거. 그거를 계속 강조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정해놨다고요. 그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선입선출법은 반드시 완성품 원가 계산할 때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다가 환산량 곱한 다음에 이걸 더하라고요. 이게 이 그림이라고요. 얘를 더해주라고요. 이렇게. 자, 그에 비해서
선입, 아니, 평균법 뭐냐? 그냥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다 환산량만 곱하면 돼요. 기초점 더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이 그림이라고. 이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석가탑, 다보탑, 그죠? 이거 다보탑, 이거 석가탑, 그죠? 평균법에 이게 되게 단순하고 계산해보면 이게 엄청 심플하고 편리해요.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가정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냐? 우리 평균법으로도 해보고 이제 선입을 해보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된다. 이론이 여기까지 철저하게 돼. 그래야지만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제가 계산 쫙 풀어주고 여러분 여기 주의, 여기 주의.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